안녕하세요. 동양을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여러분은 바늘 없는 주사기를 혹시 알고 있나요? 잘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통증이 없고 휴대가 간편할 뿐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작동감과 국소 마취용으로 치과, 피부과, 동물병원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무바늘 주사기를 개발한 분이 계신데요. 오늘 나와 계신 최효성 대표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에 성공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멀리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늘 없는 주사기 정말 신기한데요.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름 그대로 바늘이 없는 주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무바늘 주사기라고 하고, 니들 프리 실린지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사기가 끝에 바늘이 달려 있는데, 이 주사기는 바늘이 없고 그 부분에 아주 머리카락처럼 얇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강한 압력으로 피스톤을 밀어주면은 주사액이 그 구멍을 따라서 얇은 그 라인으로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제작된 주사기입니다. 네. 이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화하게 된 동기와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기자님은 주사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프고 통증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약품을 체내에 전달하기 위해서 피부 안쪽 피하의 근육이나 그다음에 혈관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게 의료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뚫고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기기로 만든 게 주사 바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사 바늘은 정말 엄청난 인류를 구원한 아주 큰 공헌을 한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 주사 바늘은 많은 사람들이 주사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한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포 없이 약물을 주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늘 없는 형태로 주사액을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현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늘 없는 주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당뇨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일형 당뇨 환자는 하루에 한 2번 정도 매일 그 바늘이 있는 걸로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인슐린이죠. 네. 예. 그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바늘의 공포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 바늘 없는 주사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통증이 없이 인슐린을 적당량을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바늘 없는 주사기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저희 플랫폼에서 그 만성질환 중에서 당뇨 솔루션으로 개발한 게 인슐린 인젝터고요. 그렇게 개발한 주사기지만 지금은 치과라든지 이런 여러 예를 들어 백신을 넣는다든지 여러 쪽에서 그 용도의 의미를 두고서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당뇨 환자들을 위한 최초에는 당뇨 환자였고요.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특히 치과 쪽에서는 니즈가 상당히 컸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치과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과 치료 받기 전에 가서 여기에 이제 마취약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도. 맞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특히 어린이 치과 같은 경우 아이들이 그 바늘의 공포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주사기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를 갖다 블럭 마취라고 하는데 블럭 마취까지는 안 되고요. 그걸 하려면 압력을 조절하는 좀 테크닉이 필요하고 표피 마취하는 도포 마취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도포 마취 상태에서 눈을 가리고선 주사기를 넣으면 모릅니다, 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도포 마취하고 눈 가리고선 치료를 하면은 큰 고통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치과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성인들은 고통스럽지만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은 안 참을 것 같아서요. 성인들도 되게 무서워요. 네, 저도 치과 무섭더라고요. 가면은 그 마취형 바늘을 제일 무서워하죠. 맞아요. 드릴하고. 그래서 정말 치과 가기 싫어요.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당뇨 솔루션의 2가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분광기를 이용해서 비침식으로 혈당량을 잴 수 있는
혈당 측정기하고 네, 네. 그 혈당을 측정했을 때 그때 혈당량에 맞게 적정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는 그런 주사기하고 두 부분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혈당 측정기는 아직도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주입하는 거는 저희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바늘 없는 쪽으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바늘 없는 주사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늘 없는 주사기를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 바늘 없는 주사기가 이전부터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 있는데 거기가 그 스프링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그 공기총 같은 거예요. 팡 하고 쏴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소음과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은 없는데 그 공포와 통증은 유사하게 있는. 그 소음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압력이라든지 뭐 네, 이런 예, 거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한계 때문에 스프링 타입의 바늘 없는 주사기가 치과용으로 예전에 수입이 됐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아, 그건 외국에서 네, 네, 독일 쪽에서 개발해가지고 개발한 있고, 네. 지금 현재는 국내 업체에서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단점을 우리가 극복한 게 공기압으로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주입할 수 있는 주사기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의 바늘 없는 주사기의 특징은 압축 공기를 활용해가지고 그 공기의 압력으로 주사액을 주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기술 창업을 하셨죠? 네네. 예.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계신지, 뭐, 이거 지금 바늘 없는 주사기 외에도 또 다른 뭐 기술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희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 기술, 진단 기술, 그다음에 상분열 기술.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술들이 저희의 헬스케어 플랫폼에 연동이 되게끔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술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선택한 테크니컬 메커니즘이 저출력 레이저입니다. 저출력 레이저라고 하면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네, 네. 이미 병원 같은 데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뭐 피부과나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가면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기기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제품들은 아주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 고가의 제품을 작게 만들어 포터블하게 만들어서 개인이 쓸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 저희 제품입니다. 아, 병원이 아니고 개인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도 통증 치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네, 네. 그리고 개인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작고 포터블하고 저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품이 페인티비하고 페인티제라는 제품인데요. 네, 네. 저희가 홈쇼핑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 온라인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력 레이저의 특징은 효과는 있으면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용으로 가려면 전문가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 부작용이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꾸준히 썼을 때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통증 같은 경우 크로닉 디지즈잖아요. 만성 질환이잖아요. 네, 네. 그런 통증 완화에는 아주 적합한 제품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치료용 솔루션으로 첫 번째로 저출력 레이저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저출력 레이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런데요. 네. 그러면 그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레이저를 어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쏘이는 건가요? 네. 아.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허리용 레이저는 네. 허리에 딱 사이즈가 맞게 만들어 있고요. 아. 관절용은 관절에 맞게끔 디자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빗을 네. 통증 부위에 쏘이는 것만으로도 통증 완화가 됩니다. 아, 개인이 거기 예. 통증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절이 아프다. 그럼 관절에 그 빛을 쏘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럼 그 통증이 완화되는 네네. 건가요? 예. 그거를 영어에서는 그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네. 광생물학적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세포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네. 광자가 세포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하고 거기서 발산하는 화학적 물질에 영향을 줘서 네, 네. 그 쪼인 부분을 갖다 아주 건강하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의료적으로 깊이 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료용 그렇습니다. 치료 효과도 있는 건가요? 치료 효과가 그렇다면? 있습니다. 아, 저희가 네. 임상을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피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향병원에서도 했는데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완화뿐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빛을 쏘이면 치료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통증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인데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진단기로는 저희가 지금 그 개발해 놓은 게 이제 산소포화도라든지 네. 혈류, 혈압, 그 다음에
EMG라고 해서 근전도, 그다음 ECG라고 해서 심전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혈당 측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들도 개발해 놨고요. 이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데 완제품으로 아직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맞아야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완제품으로 상용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균기는 저희가 광 전문 쪽 그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네. UVC라고 해가지고 네, 네. 자외선을 이용한 네. 살균 솔루션, 거기에 대한 제품들이 살균기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인체가 아니라 이런 그렇죠. 실내나 이런 네. 데서 사용하는 거요? 네. 지난번에 동양일보에 났던 루디시라는 네.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네. 개인용 가젯 같은 거, 핸드폰이라든지 마스크, 뭐 화장솔 네. 이런 것들 이제 살균하려는 니즈가 많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네,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작은 솔루션이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한. 그러니까 이것도 빛을 쏘이는 방법인가요? 네.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는 빛은 네. 그 세포를 파괴하는 네, 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파장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외선의 그 세포를 파괴하는 힘으로 바이러스나 어떤 저 세균을 갖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균 테스트에서 99.9% 이렇게 살균되는 것들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것도 그러면 그 제품을 가지고 자외선 그 빛을 네. 내가 이렇게 늘 사용하는 그런 어떤 생활용품들 네. 뭐 예를 들면 뭐 칫솔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런 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빛을 쏘이면 거기에 있는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게 이제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이 UVC도 네네.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좀 인식이 많이 있죠. 찾겠는데요. 예. 네네. 그 이전에 UVC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냥 칫솔 살균기 정도. 네. 예. 네. 그리고 칫솔 살균기에 들어가는 거는 UVC보다는 UVA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살균력은 C가 월등하고요. C로 했을 경우는 이제 그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세포에도 데미지를 준다 해가지고 피부 쪽에 약간 떨어뜨려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인용 살균기, 그 다음에 병원용에서 네. 예를 들어 치과 같은 경우 치과용 드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드릴 같은 경우 사실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데 쓰고 그냥 식염수에 씻어서 보관하고 다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치과 자체적으로 살균기를 돌리긴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항상 살균할 수 있게끔 자외선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치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그 거부감 이런 게 네.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그럼으로써 이렇게 좀 관심 가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용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진단기, 치료기, 살균기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중심에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사실 그 헬스케어 플랫폼은 피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입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도 제공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피테크를 그 디바이스 제조회사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플랫폼 회사를 지향하고선 창업하실 때. 창업하는 네. 회사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개인 사업을 했고 저희는 이제 큰 그 통신 장비 업체의 파트너로 있었는데 이 업체랑 이제 몇 조 규모의 아주 큰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에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인류를 갖다 변화시킬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잡게 됐는데 문제는 이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배려가 높습니다. 예, 의료 쪽이 네네. 규제나 규정,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스페셜리티가 요구되기 때문에, 네. 저희 그때 1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IT 쪽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을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의료계에서 문을 안 여는 거죠. 지금도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은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15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있고 네, 네. 지금도 그걸 풀려고 하지만 항상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문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아주 바텀업에서부터 업으로 올라가는 소비자 베이스의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한국에 와서 몇 년 있다가 창업 소재로 해서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거죠. 좀 더 자세하게 하면 그 소비자 헬스케어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저희 플랫폼에서 타겟을 한 게 그 만성질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암이나 뭐 이런 중한 병은 반드시 병원을 가야죠. 네. 근데 좀 가벼운 질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개인의 관리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관리의 중심에 지금은 현재 의료계의 의사들한테 있는데 그 중심을 소비자한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일종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을 개인이 가져가게끔 그렇게 시프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선 개인이 공부도 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가젯들도 필요하고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헬스케어 플랫폼의 기본이고요. 그렇게 이제 제공된 베이스에서 개인들이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은 네. 그 플랫폼 베이스로 의료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진단기를 처음 개발해가지고 네.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으면 아마 거의 팔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진단기를 1년에 한두 번 써면 될 진단기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기를 네, 네. 최초에 개발해서 치료기부터 초기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기는 당장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개인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치료기를 산 고객들은 저희 플랫폼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치료기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네. 빛으로 하는 네, 치료기를 레이저 말하는 통증기나 거죠? 네네. 우리 미용용 솔루션도 있거든요. 네네. 미용용 솔루션이나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네네. 저희 앱에 연동하셔서 앱으로부터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몇 분 사용했는지, 그 레코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5,000대 정도의 제품을 팔았다. 네네. 그럼 70% 정도가 저희 앱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판매로 매출도 나지만은 저희 플랫폼의 가입자도 늘리고 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용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용 예. 의료기기? 예. 의료기기죠.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이제 소비자가 그거를 구매하고 네. 그거를 이제 구입한 소비자들이 네. 자기 스스로 어떤 간단한 질병 네. 이거로부터 조금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치료가 되는 예, 예. 건가요?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용 치료기기는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기보다는 네네. 사놓고 안 써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어떻게 쓰는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쓰는지도 일반인 잘 모르고. 세계는. 근데 저희는 이제 앱을 통해서 네.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20분은 사용하세요. 이런 레코멘데이션이나 가이드를 주고요. 사용하시고 나면은 그 데이터가 앱에 전달이 돼가지고 고객님은 지금 하루에 20분씩 몇 번 썼습니다. 좀 더 많이 써주세요. 좀 더 줄여주세요. 이런 식의 레코멘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결국은 통증을 완화시키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지병을 네. 가지신 분들이 네. 이 물건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제일 시장에서 호응을 좋게 받는 거는 네, 그 네. 통증 치료기입니다. 특히 허리용. 허리. 예. 예. 그래서 허리용 통증 치료기를 사시면은 네. 요거를 이제 허리에 벨트를 대고 사용을 하시는데 앱에 연동을 하시면은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앱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모르실 것 있어요. 같아요. 그럼 예. 매뉴얼이나 사용 동영상을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동영상이 제공되나요? 네. 그래서 앱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하고 매뉴얼도 확인하고 자기가 몇 분 사용했는지 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효과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져갈 수가 좀 있습니다. 이제 효과를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 이외에도
그 또 다른 제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확장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밑에 깔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증용으로 개발된 저출력 레이저를 어플리케이션을 염증용, 네. 피부 미용, 그러니까 피부 치료용 이런 쪽으로 확장해서 이제 치료용 마스크라든지 LED 마스크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네, 네, 네. 레이저가 들어간 의료용 마스크는 아직 저희 보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론칭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염증 쪽으로 그 레이저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제 구강염이라든지 중이염, 비염 이런 쪽 솔루션으로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제품을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런 뭐 구강염이란 중이염 이런 것도 스스로 네. 극복할 수 있다는 네네. 건가요, 치료가? 못 믿으시는 분이 많은데 네, 잘 이렇게 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FDA에서 운영하는 그 논문 사이트가 있어요. PubMed라고 해가지고 네, 네. 미국에 그 실질적으로 임상을 했거나 주요 저널에 게재됐던 그런 논문들이 올라오는데 네. 거기서 LLLT 그러니까 저출력 레이저를 가지고 네. 통증하면 한 2,000개에서 3,000개의 논문이 뜹니다. 임상 논문으로. 그리고 구강염 이런 거에도 한 1,500개에서 2,000개 논문이 뜨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일반 소비자한테 생소한 거지 의학계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치료 메커니즘입니다. 아,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창업을 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신 건 아니시죠? 네네. 네. 그러면 창업을 하게 된 어떤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네. 사실은 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을 살려서 복합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제가 고안하고 있던 퍼스널 헬스케어 플랫폼, 피테크의 P가 퍼스널이거든요. 네. 퍼스널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회사에서 임원도 하고 그랬지만은 네. 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창업하시고 몇 년 되신 거죠? 이제 4년째죠. 4년째요? 예, 예. 어려우시죠? 특히 이제 네네. 작년, 재작년 참 힘들었죠. 아, 예. 코로나 때문에 더. 네. 예. 그 어려움도 많지만 또 이렇게 창업을 하고 4년간 이끌어 오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메디칼 쪽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보람 있는 거는 효과를 본 분들이 리뷰를 해주고 고맙다고 해주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만든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네. 이제 통증으로부터 조금 해방될 수 있고 네, 뭐 이랬을 네, 때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단순히 통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들이 겪게 되는 특히 만성질환 쪽 네. 예, 지긋지긋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그런 부분에 거죠. 대한 솔루션을 네. 계속 낼 예정입니다. 기업 경영 아까 어려우셨죠 하니까 한숨을 푹 쉬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 길에서 정말 이렇게 더 어렵게 느껴졌던 점 뭐 네.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었나요? 아, 네. 예. 일단은 코로나 시대는요. 네. 우리가 흔히 자영업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몇몇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된 특수 업종 위에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인증을 진행하고 해외 판매가 국내 판매의 몇 배가 되는 그런 구조로 프레임을 잡았는데 해외를 나가질 못하니까 그렇죠. 예, 거의 뭐 문 열어놓고선 쉬는 그런 상태가 아우, 정말 1, 안타까워요. 2년이 지속이 예, 되니까 예.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난 1, 2년은 버텨보자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국내에서 마케팅적으로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네. 사실 효율이 나지 않았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도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큰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렇죠. 예, 네.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네. 예, 홈쇼핑도 저희가 거의 재작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어렵게 넘겼습니다. 네. 음.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려움을 그래도 이렇게 지금 현 상태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소비자들이 이거를 이제 인식하고 더 네. 알아주고 이럴 때가 꼭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길 그러면서 바라야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에너지, 힘은 어디에서 찾고 계시나요? 그거는 90%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사업을 내가 왜 시작했지라는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했었어요. 근데 그 사업하는 도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메디컬 쪽이다 보니까 뭐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뭐 전문가들, 뭐 네. 코트라 같은 이제 정부 기관들,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뭐 연봉 상각까지 감소해가면서 버텨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자금이 많아 힘들었을 때 지인들이라든지 친구들 저 믿고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넘기고 해서 지금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다행히 찾아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힘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고맙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사람으로부터 진 빚이 네. 결국 어떤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네. 또 도움으로 갈 거라고 그래야죠. 예, 예. 갈 거라는 예.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도움을 받았으면은 네네네. 도움을 줄 수 있어야죠. 네. 그래서 늘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네.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네네. 어떤 경영 마인드로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좀 거창한데 경영 철학이라기보다는 네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기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높은 기술, 아주 하이테크의 기술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더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특정한 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기술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표방하는 기술은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Technology is everywhere. 기술은 어디든 있다. 그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갖다 쓰는 거. 네. 이것도 기술이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희 회사 모토가 Technology for Billions.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기술. 이걸 모토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 우리의 기술을 그런 데다 쓰자.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멋진데요. 그 대표님의 그런 어떤 경영 마인드, 경영 철학이 네. 꼭 이루어지고 또 네. 그것이 이제 기업의 어떤 이윤 창출에도 네. 좀 도움을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이런 좋은 기술이 이렇게 어떤 통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그걸 바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은 사실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이 상당히 힘들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제자리를 찾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는 제자리 매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효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 저희의 솔루션을 갖다 확장시키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디바이스도 넓히고요. 플랫폼의 서비스도 넓히고요. 네. 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테크 최유성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에 더욱 무게를 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유성 대표님의 도전 정신이 우리 사회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기술은 다시 사람에게 유익함을 선물합니다. 무바늘 주사기뿐 아니라 미용용 스마트 기기, 레이저 통증 치료기기, 근전도 센서, 분광기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성공한 최 대표님의 기술이 사업적으로도 더욱 안정적 궤도로 올라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